자, 13회 이문입니다. 갑과 을은 한 건 하기로 하고 집 주면 ATM을 서성대다 현금을 인출하는 A의 뒤에서 몰래 A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을이 A에게 길을 묻는 척하고 갑이 그 사이 A의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지갑을 몰래 꺼내었다. 절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을이랑 갑이 같이 했죠. 특수절도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특수절도냐 합동하여 이 의미. 그 후 갑은 을에게 일단 네가 갖고 있어라. 밤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갑을 건네주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을은 갑의 말을 어기고 백화점 근처 ATM에서 A의 신용카드로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오다가 예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 절도죄가 되는 거죠. 절도죄가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 안 되고 컴사 안 되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다 안 되죠. 또 예금 100만 원이죠. 따라서 여전법 위반죄,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것도 안 된다. 예금이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처남 병과 마주치자 병에게 A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건네주며 내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으니 아내 생일 선물로 줄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달라 라고 부탁했다. 자, 타인의 신용카드죠. 자, 사기를 교사하는 거죠. 병은 당연히 을의 카드로 생각하고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병은. 그러니까 을은 병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에 간접정범이 문제가 되겠죠. 백화점에서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다.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다. 그러면 그 시킨 을은 이용자 을은 사기죄의 간접정범 또 여전법 위반죄가 되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또 여기에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동행사죄는 그 매출전표 그거는 흡수되는 거고 병은 고의가 없으니까 죄가 세지 않고 그 후 병은 옆 매장에서 사고 싶었던 시계를 발견하고 들어가 매장 직원 B에게 한번 착용해보자 라고 요청했고 B가 건네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살펴보다가 B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사이 몰래 도망쳤다. 이거 뭐죠? 책략절도 물어보는 거죠. 책략절도. 이게 과연 절도냐? 사기냐? 그런데 처분행위가 없죠. 절도로 가는 거죠. 을을 만나 구입한 가방과 A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을은 사기죄의 정범이죠. 따라서 작물취득죄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을은 그날 밤 갑에게 A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너부터 사용하고 만일 경찰에 잡히면 혼자 길 가다가 주운 카드라고 말해 라고 하였다. 혼자 길 가다가 주운 카드라고 말해 라고 하였다. 이거는 일단 범인 도피 교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범인 도피 교사. 또 경찰에게 잡히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교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귀가하던 갑은 A의 신고를 받고 갑을 검거하기 위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P1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평소 지니고 있던 접이식 칼을 휘둘러 P1의 팔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접이식 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처를 냈다라는 거죠. 일단 특수상해, 또 공무원이죠. 특수공직방치상죄가 되죠. 특수공직방치상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 두 죄 사이의 관계는 특수상해가 1년에서 10년이죠. 특수공직방은 3년 이상이죠. 이게 더 무겁죠.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판례에 따르면 특수공직방치상만 성립한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P2에 의해 체포된 갑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을이 지시한 대로 진술했다. 을이 지시한 대로 경찰이 잡히면 혼자 길 가다 주운 카드라고 말해. 을이 지시한 대로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 특수절도와 관련해서 특수절도와 관련해서 길 가다가 주운 카드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자신도 도피하는 게 되죠. 갑 자신도 도피하는 게 되니까
이게 을을 도피하는,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 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또 혼자 길 가다가 주운 카드라고 말해 허위 진술이죠. 이런 허위 진술. 자, 범인을 찾고 확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의 업무인 거죠. 이런 허위 진술만으로 위계 공직방이 성립한다고 보진 않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기 도피한 것이니까 범인 도피죄 안 되고, 허위 진술로서 위계 공직방 성립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교사한 을 역시 정범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 이 1번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쟁점을 목차를 잡아보면 우선 행위별로 보면 A의 지갑을 몰래 꺼낸 행위, 이거는 갑과 을이 문제가 되겠죠. 특수절도가 문제된다는 거죠. 특수절도. 그리고 합동하여, 합동범. 이 의미는 뭔가? 학설, 판례. 자, 합동하여 인정된다라는 거죠. 특수절도 인정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는 ATM기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한 행위죠. 자, A의 카드를 사용한 행위. 일단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 우선 절도죄가 된다라는 거죠. 판례. 사기죄 안 되고, 컴사 안 되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안 되고, 또 여전법 위반죄 안 된다라는 거죠. 예금을 인출한 거니까. 자, 두 번째. 명품 가방을 산 행위. 일단 병은 고의가 없죠. 을이 이 병을 도구로 이용한 거죠. 간접정범이 되는 건데 가방을 샀다,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고, 또 여전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경이고, 사문서 위조 매출전표 사인한 거, 동행사죄는 흡수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병이죠. 병이 시계를 차고 도망간 행위. 이게 책략절도의 문제죠. 책략절도. 그럼 이게 절도죄냐? 사기죄냐? 처분 행위가 없죠. 절도죄로 봐야죠. 판례 설치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공무원을 다치게 한 행위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일단 특수상해가 문제되죠. 특수상해.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냐? 위험한 물건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 문제 안 되는 거고, 따라서 특수상해가 되죠. 근데 또 공무원이니까 특수공직방 치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그럼 양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판례에 따르면 법정형을 비교를 하죠. 특수상해는 1년에서 10년이고 특수공직방 치상은 3년 이상이죠. 이게 더 무겁죠.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특수공직방 치상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인 도피와 관련된 쟁점. 혼자 길 가다가 주운 행위라고 경찰관에게 말한 행위. 일단 말한 사람이 갑이죠. 갑의 재측을 보면 범인 도피죄가 되느냐? 일단 자기 도피다. 공범이 도피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범인 도피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위계 공직방이 되느냐? 범인을 찾아서 확정하는 건 수사기관의 업무인 거죠.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 위계 공직방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러면 이것을 시킨 의뢰 죄책은 정범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 사실관계를 보셨고, 한편 경찰관 P2는 현장 부근 CCTV 영상에서 지갑을 건네받는 을을 발견하고 을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도 혐의에 관한 영장을 발부받아. 자, 영장을 뭘 받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절도 혐의에 관해서 영장을 받은 거죠.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적법하게 포렌식하였다. 적법하게 포렌식했다. 여기까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갑이 2020년 5월 20일 15세인 C에게 C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14세인 D에게 D 자신의 신체 전부를 노출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23년 2월 10일까지 14세에서 16세의 피해자 100명에게 피해자 자신의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1000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자, 이건 뒤에서 문제를 보시죠. 자, 문제. 사실관계 1에서 갑을 병의 죄책은 보셨고요. 사실관계 2에서 갑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행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자, 영장을 뭘 받았죠? 절도 혐의에 관해서 받았잖아요. 적법하게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별건이 나온 거죠. 이 영장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적법하게 압수를 하려면 즉시 판례 1조 중단하고 이 별건에 대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이 영장 집행에서 탐색할 때 참여권 보장해야 되고, 또 목록 교부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관련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만약 1심 법원이 피고인 을에 대해 A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을이 갑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만 이의 무죄 부분 선고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 법원의 조치는 기출로 나왔던 문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간단히 유죄 나왔고 무죄 나왔죠. 이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소심 법원의 조치는 2심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구도 항소하지 않은 이 부분은 상소기간 지남으로써 확정되죠. 따라서 1부 2심이 되는 거죠. 1부 2심. 그래서 검사 항소가 이유 있다. 이 일부만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1심 법원에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갑에 대해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자 갑은 검사의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갑의 이의 제기 방법과 그 효력은, 자,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그러면 재항고할 수 있죠. 이거는 즉시 항고로 보는 거죠. 근데 그 효력은 즉시 항고에 집행정지효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판례는 없다고 보죠. 자, 1심에서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죠. 집행정지효가 없죠. 근데 2심에서 즉시 항고로서 집행정지효를 인정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2심 고등법원에 불복할 때 재항고, 즉시 항고의 집행정지효 역시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즉시 항고, 집행정지효가 없으니까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사실관계 2에서 만약 검사가 갑의 청소년법 위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99명에게 신체 전부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총 999개의 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라는 공소를 제기했다가 C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기 위해요. 범행을 추가한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부터 C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기 위해 2020년 5월 20일부터 그 전 기존 공소 내용은 6월 15일부터였는데 2020년부터 20년 5월 20일부터 23년 2월 10일까지 이건 똑같죠. 상습으로 100명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는 1000개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라고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법원의 조치는 자, 구법을 보면 지금 추가한 건 어디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2020년 5월 20일 시범행에 대한 걸 추가하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한 거죠.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허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소 사실 동일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요 추가된 부분이 2020년 5월 20일 시범행 2020년 5월 20일 요 부분인 거죠. 2020년 5월 20일 15세인 C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한번 요 부분을 추가했다라는 거죠. 하나네요. 자, 법을 보면 2020년 6월 2일 날 개정이 됐죠. 6월 2일 날 2020년 6월 2일 날 개정이 되면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행위시법주의 원칙 따라서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즉, 요 기존 공소 사실은 6월 15일부터니까 범죄 행위가 6월 15일부터니까 이때는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가한 부분이 5월 20일이죠. 2020년 5월 20일. 상습범 신설되기 전이죠. 그러면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이 5월 20은 상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행위시법, 이때 있었던 법에 따라서 그냥 처벌되는 거죠.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습범과 기존의 공소사실과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거죠. 상습범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상습범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즉 실체적 경합이죠. 그래서 공소사실 동일성 없고 동일성 없으니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불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는 일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판례는 그 판단 기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리고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는 건데 6월 2일 이후 신설된 상습범은 일죄가 되는데 그 이전은 5월 20일은 추가된 것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상습범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두 죄는 실형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동일성 없고 따라서 법원은 불허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네, 목차는 다시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